자율신경실조증 치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치료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 박수현 원장입니다. 제가 어느새 구독자가 1만 명이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유튜브를 할 생각이 저는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 환자분들 진료나 치료 가이드를 만들다가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댓글로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셔서 그런 거에 보람을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구나, 아니면 혼자서도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저를 통해 처음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치료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율신경 실조증이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 자체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으면 MRI를 찍어서 몇 번 경추가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위염이 있으면 위내시경을 해서 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자율신경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HRV라고 하는 현존하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자율신경의 건강도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병원에서는 교감신경이 항진된 걸로 나왔는데 다른 병원에 가니까 다시 부교감신경이 항진된 걸로 나오고, 그래서 내가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와 더불어서 환자분의 증상과 병력, 약물 복용 이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자율신경 실조증인지 아닌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을 때 환자분들이 겪는 고충은 소화가 안 되시면 내과를 가신다거나, 머리가 아프면 또 신경과를 가신다거나, 또 불안하거나 우울감이 동반되면 정신과를 가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자율신경을 제대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크게 한방치료, 양방치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한의원, 기능의학병원, 정신과, 신경과에서 자율신경 실조증 진료를 주로 합니다. 다만 각 병원마다 자율신경 실조증 진료만 하기도 하고 다른 일반 진료를 같이 병행하는 곳도 있고, 또 자율신경 진료를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병원마다 차이가 좀 있어서 미리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으시고요. 선생님마다 중점적인 치료 방법이 다르거든요. 약물치료, 주사치료, 영양제치료,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척추를 교정하는 도수치료나 추나치료, 또 TMS, 고압산소 치료 등등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떤 치료 방법이 맞는지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비급여 항목도 굉장히 많아요. 비급여 항목 부분은 병원마다 비용이 다 다르고요. 환자분들이 보통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비급여 항목들은 각 병원의 홈페이지에 가면 의무적으로 비용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원에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소견서를 받으셔서 대학병원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때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바로 병원부터 가는 게 아니라 의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의원, 한의원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바로 1차 의료기관이거든요. 여기부터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율신경과 관련된 증상이 언제 좀 시작이 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악화가 되고 또 동반되는 증상은 무엇이 있는지를 아셔야 하고요. 오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의 경우 내원을 하시게 되면 설문지를 먼저 작성하시게 되고요. 혹시 다른 병원에 진료 기록이 있으시면 병원 간 진료 기록은 공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출력해 주셔서 저에게 주시면 진료를 하는데 참고를 해서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얼마가 나오냐? 이것도 사실 병원마다 많이 달라요. 기능의학 병원의 경우는 검사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1회 치료 비용이 적으면 10만 원, 많으면 20만 원, 30만 원 정도까지 하기도 합니다. 신경과에서 주로 하는 스내피 주사나 성상신경절 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적으면 10만 원에서 또 많으면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원의 경우는 크게 한약치료, 약침치료, 침치료, 추나치료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희 한의원의 경우에는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약치료는 하루에 1만 1천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정도이고 약침치료는 적으면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그리고 침치료와 추나치료는 5만 원대 정도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의 경우는 다른 기능의학 병원이나 자율신경 진료를 하는 신경과에 비해서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또 반면에 신경계에 작용하는 한약재들은 원지라던가 산조인, 석창포 이런 약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약재들은 거의 녹용만큼이나 원재료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또 한의원에서 쓰는 약침의 경우도 양방병원에서 쓰는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마취제나 포도당 성분 주사에 비해서 한약 베이스로 만들어지다 보니 굉장히 원재료가 비쌉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거는 신경은 잘 안 쓰는 편이고 가끔 예를 들면 한약 비용이 40만 원인데 한약 처방을 하고 약재를 넣다 보니까 약재 비용만 30만 원이 나오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단 그냥 환자분이 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런 마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실손보험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한약치료와 약침치료의 경우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대부분의 실손보험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침치료와 추나치료는 보험 적용도 되고 실손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환자분들이 크게 부담은 느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한의원 실손보험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일부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는 특약에 따라 한약치료를 보장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2세대 이후 대부분 실손보험 보유자분들은 기본적인 내원치료는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먼저 본인의 보험 약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보험 담당자조차 헷갈려서 안내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공부를 좀 해야 해요. 그리고 추가적인 치료로는 영양제 처방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 치료를 메인으로 사용하셔서 환자분들이 보통 적으면 10가지에서 많으면 20가지까지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영양제보다는 효과가 좋은 한약 치료를 하면서 영양 결핍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분들께 한약의 보조제 개념으로 영양제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처음에는 제가 그냥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서 드시면 되세요 이렇게 처방전만 써서 드리다가 환자분들이 어디 거 사서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직접 병원 전용 영양제를 가져와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는 상담을 하고 나서 환자분께 동의를 구하고 시술 동의서를 받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기 전부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대부분 환자분들은 단기간에 치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에서 1년까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에게 맞는 의사,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꾸준히 실천해야지 중간에 하다가 말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자율신경 치료라는 건 굉장히 막막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또 치료를 받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에 따라서 효과를 전혀 못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에 대한 불신, 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비관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나와 맞는 다른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맞는 전문가와 치료 방법을 찾고 그걸 꾸준히 해나갈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 치료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또 비용도 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치과로 예시를 많이 드리는데
이빨이 썩었을 때 이걸 방치하지 않고 빠르게 치과를 방문하면 금방 치료를 끝낼 수 있고 병원에 몇 번 가지도 않고 비용도 사실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 방치하게 될수록 신경치료로 넘어가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임플란트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진작에 치료를 했으면 비용도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방치를 하다 보니까 치료 비용도 커지고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당장 아프다면 하루라도 빨리 생활 관리를 하든 치료를 하든 뭐라도 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